제가 이제 미국 숙소, 미국 항공편 예약을 하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그냥 왠지 이번엔 갈 것 같다. 왠지 이번엔 좀 갈 것 같다. 느낌이 있었어요? 느낌이 그랬어요. 왠지 그래서 내가 고생할 것 같다. 쉽지 않습니다. 됐어! 나오가 쉽지 않아요. 우리 간다! 하지만 해내야 되지만 쉽지 않아요. 내야 될지만은 올해 마우스 입수 오겠네. 입수 안 오게. WBC는 KBS. 야구에 정답은 없지만 할 말은 많습니다. 수다로 푸는 야구 이야기 수근수근 최근 야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이야기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다음 주에 나가는 거요? 네네. 그런 거요. 더욱더 반갑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우리가 해가지고 옷도 그대로야. 나 그래서 옷을 두 벌 챙겨야 되는데 뭐 아무 누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 보통 조금 이제 품격 있는 방송은 이제 하죠. 옷을 두 벌 준비하죠. 네. 근데 뭐 전혀 얘기가 없길래. 우리 1, 2편 사이에 텀이 한 10분 정도 네.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뭐 근황은 없죠. 그 사이에 이제 수창이 몸 상태는 괜찮고. 아유 소변 줄기도 괜찮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왜 제가 진행을 항상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저희 그 두 분의 해설위원 티저가 올라왔거든요. 저희 녹화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했었죠. 이 추운 날 영하 10도의 날씨에서 10시간을 찍었다. 그거 드디어 올라왔어요? 네. 어떻게 좀 촬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는 담당자 아니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뭐 우리 둘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낚였다. 가성비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전혀 들은 적 없는데 딱 들어갔는데 의상 보고 야 이건 뭐지? 아무튼 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네,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팀 분석에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C조에서 만날 상대국들을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20나라가 참가를 하는데 4개 조로 나뉘어서 한 조당 5개 나라가 이제 격돌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C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체코, 호주, 대만 그리고 일본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좀 볼게요. A조는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그리고 푸에르토리코가 포진이 돼 있고요. B조에는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멕시코 그리고 미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조에는 도미니카 공화국, 이스라엘, 네덜란드, 니카라과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있기 때문에 좀 생소한 나라이긴 하지만 야구에 있어서만큼은 다들 좀 무시 못하는 나라들이 진심이죠, 다들. 네. 네.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가 속한 조가 좀 쉬운가 어려운가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C조 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보면은 지금 A조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뭐 쿠바,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뭐 파나마 사실 지금 어디가 올라올지 모를 정도로 맞아요. 네. 상당히 좀 타이트한 국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B조는 뭐 대충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이런 데가 야구를 생소하죠. 뭐 제대로 하나? 이게 월드컵이면 진짜 죽음이에요. 이거 끝나는 조지. 거기에 멕시코, 미국까지요. 이거 완전히 뭐 진짜 축구 월드컵이면 끝나는 건데 사실은 그래도 멕시코가 워낙 셉니다. 지금 미국 그 도박 사이트에서는 지금 멕시코를 4번째인가 5번째로 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센 국가고 뭐 미국은 뭐 당연하고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한 국가가 두 국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도 어려운 조고 그렇죠. 세 번째 조도 뭐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확실한 나라가 있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C조에 속한 게 어쩌면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뭐 앞서 이제 D조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한 나라가 도미니카랑 베네수엘라고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네덜란드,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다 접었어요. 맞잖아요. 맞아요. 맞네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C조에서 우리가 최선의 조편성일 수도 있겠다. 네. 뭐 용태기 형이 언급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폭스 스포츠에서 WBC를 앞두고 파워 랭킹을 꼽았는데 그렇죠. 1위가 미국, 2위가 도미니카 공화국, 3위가 일본이고요. 대한민국이 9위인데 우리 8강 가야 되는데 왜 9위지 하는데 조 편성을 보면 일본이 3위라고 말씀드렸고 대만이 10위권 바뀝니다. 맞아요. 그 편성 그 폭스 스포츠의 예상대로면은 8강 갈 수 있다. 예. 그 폭스 스포츠가 미국이다 보니까 메이저리그 선수가 30일 로스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점수를 매긴 것 같았어요. 네. C조에서는 일본이 뭐 1, 2위를 유력하다고 보면은 우리나라와 대만 간의 2위 경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뭐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대만전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고 네. 하지만 이제 호주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 맞아요. 체코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이제 앞서 저번 주에 나간 영상에서
체코를 조심해야 된다. 쉽지 않다라고 예고를 해주시더니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압도 영상에서는 막 탈락할 거라고 탈락입니다 이러는데 역시 왕택신 네, 해가지고 본인 입으로. 결과가 저는 그 상대팀 분석에 앞서서 네.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중요하죠. 체코 경기가 저녁, 우리 첫 번째 경기. 맞아요. 네. 하루 쉬고 일본 저녁 경기입니다. 네. 그리고 휴식일 없이 바로 다음날 12시 경기 대만이에요. 그 다음이 조별 1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호주인데 사실 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2연전이잖아요. 이 경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첫 단추 체코전이 아닐까 싶은데 2023년에도 우리나라랑 같은 조에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중국을 잡아냈단 말이죠. 본선에서 중국 상대로 첫 승을 했고 또 이제 일본 상대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드를 가져갈 정도로 본인들의 약간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대표팀인지 좀 궁금한데. 이제 보통의 나라들이 우리가 뭐 아까 이제 유럽에 있는 팀들도 뭐 얘기했지만 결국엔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또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렇죠. 또 내가 또 출생지가 거기면 또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체코는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냥 체코 내에 있는 선수들로 거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체코는 뭐 8강 진출이 뭐 목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자동 진출권을 따내는 게 사실 가장 큰 목표. 다음 대회. 네, 그러니까 이제 20개국이 출전하고 조당 이제 5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 꼴찌 팀이 이제 다시 또 예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체코는 결국에는 뭐 호주나 뭐 결국엔 호주가 되겠죠. 뭐 대만이나 또는 뭐 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제물로 1승을 거둬서 꼴찌에서 벗어나는 뭐 이제 요게 가장 뭐 큰 목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또 이제 지난 두 차례 평가전이 있었는데 이 체코와의 경기가 우리나라가 했었죠. 그 당시에 좀 방송국에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라인업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료 조사를 하는데 예전에 그 아시안 게임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홍콩 대표팀이나 이런 데 만나면은 파키스탄 야구 대표팀 이런 데면은 이들의 본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네네. 사실 소방관이라든가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 저희가 또 이번에 나름의 고충 아닌 또 고충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체코의 정연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훨씬 더 저보다 빠른 공과 강한 타격을 한다는 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럽다. 난 돈 내고 야구하는데. 야구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평가전 2번 할 때 우리 선수들 구석이 못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변이 없는 한 체코전은 가져와야죠. 우리나라가 이제 첫 경기에 대한 징크스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첫 경기에 패하면서 지금 8강을 못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이게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체코 선수들 뭐 지난 시즌 보면은 빠른 볼에도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적응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반대로 우리나라 대표팀이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 체코 대표팀이 구속이 느리잖아요. 120, 130대의 공을 오히려 공략하기 어려워할 것 같다. 그런 걱정이 또 저는 있거든요. 그래요? 국제대회 나와서 너무 느린 공을 마주했을 때. 그러니까 타자들이 그런 느낌이에요. 깨끗하게 150을 던지는 투수는 오히려 눈이 좀 편한데 좀 투구 폼이 지저분해가지고 막 120km 여기 던졌다 저기 던졌다 이러면 집중이 안 돼서 단기전에 만나면 조금 말려 들어갈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20, 130을 던져도 네, 이제 회전도 사파이 이상하고 어떤 그 투구 폼도 이상하고 그러다 보면 그거 타이밍 맞추는데 벌써 한 바퀴가 돌아가요. 이제 계속해서 투수 교체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말린다. 이제 말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경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타석에서 계산이 좀 안 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타이밍으로 치고 하는데 약간 왔다 갔다 뭐 투구 폼도 더러우면 이거를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뭐 이런 잡생각들이 좀 제가 지금 많아지죠. 하나를 봤거든요. 예. 이제 방금 쳐야 할지 어떻게 쳐야 될지 이랬는데 몸이 살짝 이렇게 누웠어요. 몸이 기억을 하네. 어떻게 해서 내 타이밍으로 치고 하는데 약간 왔다 갔다 또 투구 폼도 더러우면 이걸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이제 한편으로 걱정인 게 그런 투수를 상대하다가 그 다음 경기가 바로 또 일본이잖아요.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160을 상대를. 타격에 조금 뭔가 밸런스가 좀 깨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야구공을 던지듯이 던져야 하는데 좀 버리듯이 던지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던지는 투수들이 나올 것 같다. 혹시 그 대표팀 내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선수들이 있다면 혹시 있을까요? 지난대 때 이제 중국 잡았잖아요. 네. 중국 잡았을 때 그 9회 역전 홈런을 치면서 잡았거든요. 그때가
그걸 맞은 투수가 주건 선수. 주건 선수가 중국 대표팀으로 나갔었고 그때 친 선수가 마르틴 무지크 선수라고 아마 이번 때에도 이제 중심 타선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이제 9회 역전 3런. 네. 결국에는 뭐 체코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야구를 완전히 주업으로 하지 않는 어떤 선수들이라도 우선 신체 조건이 워낙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힘이 워낙 파워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걸리면은 이게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것들도 좀 조심스럽게 좀 들어가줘야 될 포인트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체코 같은 팀을 만났을 때는 한 방보다는 좀 기동력으로 수비도 좀 약하고 공도 좀 약하게 오니까 기동력을 살려서 막 흔들면서 이제 한 방에 빨리 경기를 끝내야 돼요. 초반부터 기동력 있는 야구를 뭐 펼쳐야 번트도 된다. 되고 좀 뭔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죠. 지난 WBC 보면은 체코 선수들이 계속 볼래 주고 밀어내기 갔다가 거기서 한 방 치고 이러면서 점수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약한 투수를 나왔을 때는 공을 좀 많이 보고 일본 같은 데 만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치고 또 예전에는 우리 유현진 선수 상대할 때 17개 삼진아웃 당할 때 그때 꼭 카운트를 조금 더 길게 투구수를 유도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삼진아웃을 그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그때 얘기해도 보면은 되나? 너무 좋아요. 그때 그 대타 마지막 나갔나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우선 나 얘기 그때 많이 들었어. 유현진 선수한테 계속 이제 우리가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감독님께서 제가 이제 주장이었는데 이제 불렀어요. 방으로. 우리가 계속 유현진한테 이게 깨지면 되냐? 안 되죠, 감독님. 자, 그럼 방법을 얘기해봐. 더 적극적으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카운트를 몰리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야, 어차피 100개 던지잖아. 타자 한 사람당 1개, 2개를 더 던지게 해. 스트라이크는 커트하고 볼은 치지 마. 오라디 하면 박한 감독 생각나는. 자유투 2개 얻었어. 다 넣어. 그래서 실제로 이 준비를 캠프 때부터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유현진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그때 캠프니까 현진이가 이제 가볍게 던지잖아요. 파울 치고 투구수가 많게 내렸어요. 됐다 이거야. 그랬더니 이제 17K를 먹는 건데. 1, 2구 봤는데 다 스트라이크야. 다 스트라이크야. 17K 당하고 나서 지하로 바로 내려가가지고 한 2시간을 기진맥진할 때까지 스윙하고 그때 그다음 이제 결정부. 마지막 회 이제 마지막 삼진이 사실 제가 이거 이병규 선배였는데 대타로 나가서 그것도 또 박종 이야기 나왔다. 이제 그 감독님께서 이제 또 필승 오더를 짜가지고 이제 이병규, 박용택 다 뺀 거야. 근데 또 웃긴 게 1회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회부터 스윙을 하래. 근데 이게 또 청주구장이야. 청주구장은 스윙할 데가 없어. 그래서 야구장 안에 들어가서 그 펜스 안에 붙어가지고 초등학생, 그 중학생들처럼 거기서 둘이서 3시간을 스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체력 소모가 형 출장 한 것보다 더 심한 거 그랬는데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9회야. 한 원아웃인가 되는데 더 가서 해서 갑자기 뭐가 이렇게 나와. 그 이제 빼꼼 이제 고개가 나오는 거야. 우리 둘 다 이렇게 돌렸어. 감독이 대타 있나 봤는데. 그 벽에 야 이씨 너 빨리 안 봐? 안 봐? 이러는 거야. 아 그냥 내가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오래 그래서 저요? 그랬더니 아니 너 말고. 그래서 희생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7K 희생양이 됐던. 그래서 얘기가 산으로 빠졌는데 그만큼 강한 투수면 적극적으로 치고 조금 공을 볼 수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좀 더 여유 있게 보고 맞아요. 이렇게 공략을 해야 돼요. 그때 너무 산으로 빠졌네. 그렇지만 좀 다르게. 1, 2구는 적극적으로. 근데 이해가 확실히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괜히 우리가 덤빌 필요가 없다. 반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상대. 2차전 일본전입니다.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넘어가요. 아, 자연스럽죠. 지난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그때는 심지어 전승 우승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림이었잖아요. 네. 마지막 장면이 오타니가 마운드에 아, 그리고 타석에는 미국의 트라운. 당시 팀 동료였죠. 팀 동료. 에인절스. 그러니까요. 그 만화에 보면 H2처럼 네. 그 동료 간의 맞대결 거의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이 일본 전력 분석하면서 30명의 선수들 오타니도 들어오고 야마모토도 있고 뭐 메이저리그 MPB 사하무라상 뭐 대부분 150 중반대 불펜 투수들까지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이거 약점이 어디 있을까 굳이 막 찾아보면 그래도 수비에서 형 센터 라인 네. 네, 상대적으로 그냥
그냥. 예, 아니, 굳이 센터 찾자면. 라인도 사실은 그 공격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지 네. 수비적으로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라인. 넘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포수 쪽은 타격보다는 완전히 투수를 리드할 수 있는 야마모토의 오릭스 전담 포수도 배치를 하고 총 3명이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찾아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과연 일본전을 선발을 누가 가져갈지도 좀 관심거리인데 한번 얘기를 좀 이제 나온 게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류현진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뭐 예상을 했을 때는 그럴 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유현진 선수가 선발 들어가고 더닝 선수가 그 다음에 원 플러스 원으로. 사실 일본전을 총력전을 다 한 다음에 초반에 좀 어렵다 싶으면 빨리 좀 다음 경기를 또 대비해야 하잖아요. 네. 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류현진 선수가 또 아까 말했던 경기 운영 능력이 워낙 좋아서 일본 타자들을 상대로 의외의 결과를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일본에서는 기쿠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어떤 투수입니까, 기쿠치 선수는? 그러니까 뭐 2018년, 19년이죠. 19년부터 이제 MLB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여러 팀 다녔습니다. 뭐 시애틀, 토론토, 휴스턴, 뭐 에인절스까지. 예. 뭐 계속해서 선발로서 좋은 역할을 하는데 사실 150km를 상회하는 구속도 좋고 거기다 약간 변칙적인 어떤 투구 폼도 네. 가지고 킥킹을 있고. 가지고 있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러니까 대대로 역대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팀이 그러니까 자완 투수들한테 조금 애를 먹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뭐 기구치 선수가 예상은 되는데 근데 사실 이번 우리 대표팀은 우타자들이 상당히 강한 타자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발이 기구치가 나올까 또는 다른 선수가 나올까 사실 조금 약간 의문이긴 해요. 스가노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쿠치 선수가 장타 허용률이 많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위트컴 선수도 있고 존스 선수도 있고 안현민 선수 우타자 힘 있는 타자가 있으니까 야 꼭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은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나온다고 하면은 좀 팔 각도도 기쿠치 선수가 이제 좀 낮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장타율이 많으니까 올라오면 오히려 우리에게 호재이지 않을까. 해볼만하다. 네. 존스 선수 지난 시즌 기록 봤더니 메이저리그에서 전체 홈런 7개 기록했는데 모두 좌투수였고 OPS도 좌투수한테 맞아요. 0.970. 예. 존스 선수가 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만약에 기쿠치가 나온다면. 우완 중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선수가 스가노 외에도 다른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그냥 기분이 좀 묘했던 게 일본 언론 발표 예상을 막 보면 야마모토가 대만으로 굳혀진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이제 우리보다 대만을 더 신경 쓰나. 약간 발끈. 네. 또 프리미어 시즌 올라오더라고요. 졌잖아요. 맞아요. 그때를 이제 속집 그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야마모토를 준비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역대 일본과의 상대 전적을 좀 보자면은 지난 이제 그 김주원 선수가 동점을 놓쳤던 그 평가전 그 당시의 경기가 무승부였는데 그 전까지 10연패였습니다. 좀 찾아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명단 발표 기자회견 때도 일본한테 지고 본선 가기 vs 일본은 이기고 3등 하기 vs 놀이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골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자존심에 상처가 많이 난 상태거든요. 네. 어떻게 좀 자존심 회복하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경기를 임해야 될까요? 저는 자존심을 살릴 때 아니라고 봅니다. 어. 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약간 뭐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그렇죠, 어떤 한일전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축구로 따지면은 그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막 뭐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가 우리 바로 옆에 우리랑 어떤 그 역사적인 뭐 스토리가 있는 나라인 거지. 사실은 지금 어떤 전문가들도 우승 후보 1순위, 2순위를 보는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전에 그렇게 힘을 뺀다는 게 사실은 어떤 전략상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대회 일정도 사실은 저녁 경기 일본전 저녁 경기를 하고 네. 다음 날 이제 낮 경기에 대만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좀 갈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 네. 사실 이게 팬들도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면 비겁하다 혹은 뭐 이제 용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팬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워낙 강하니까. 네. 경기 초반 상황을 그래서 빨리 좀 파악을 해서 맞아요. 다음 경기를 대비할 네, 필요가 네, 있어요. 네. 본선 2라운드가 목표지 뭐 일본을 꼭 잡는다. 이기면 좋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결승 가서 또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냥 오전 전승으로 갑시다. 뭐지? 그게 베스트죠. 어떤 오전 전술로 가려면 아니 근데 잠깐만 사전이야? 아니 제 경기 가만 뻔했어! 5개 팀이니까 아, 내가 어제 6전을 먹어가지고. 어제 6전. 아니 오타니가 일단은
타자로만 뛰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뭐 오타니 선수뿐만 아니고 사실 걱정할 게 많죠. 네, 걱정할 게 너무 많은 게 산더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본전 하면 일본 팀을 생각했을 때는 어마무시한 그 투수력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타자들 보면은 오카모토 무라카미 선수 이번에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했잖아요. 네. 이 두 선수 있죠. 뭐 스즈키 세이야 선수도 이번에 나오고 그리고 요시다 선수도 이제 마지막으로 합류를 했고 맞아요. 네. 거기에 뭐 오타니 선수까지. 그러니까 메이저리거 타자들로만도 거의 대부분 구상이 되는 로스터예요. 라인업이에요. 자국 리그의 선수들도 참 맞아요, 빵빵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네네네. 슈토 유코 선수 보니까 치고 1루까지 3.8초 만에 진짜. 달리더라고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뭐 모든 어떤 조화로운 조화가 좀 잘 돼 있는 좀 타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짜임새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불펜의 특징을 좀 봤는데 네. MPB 자국 리그에서 마무리 투수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필승조 네네네. 8회에 나오는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종아리 부상 당했던 타이라 선수는 소속팀에서 마무리 투수긴 한데 김주원 선수가 친선전에서 홈런 쳤던 타이세이. 예, 타이세이 선수도 8회 등판하는 맞아요. 불펜 투수입니다. 요즘 이제 김주원 선수한테 그 모든 선수들이 타이세이 이러는데요. 김주원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잠을 못 잤대요. 타이세이 선수가 홈런 막 딱 맞고. 분을 사귀지 못해서 맞아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연도에 유일한 피홈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본인 SNS도 올렸죠. 이제 기억하고 있을 거고 아, 진짜?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괜히 자극했나? 아니 또 근데 꼭 그럴 때 만나면 또 맞아요. 아.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네, 더 하려다가 힘들어가다 몰려서 또 맞습니다. 그러면. 부럽기도 하고 네.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본전을 어떻게든 잘 끝내고 나면은 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맞아요. 대만과의 3차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네. 저희 중계진들도 매우 피곤한 상태실 거예요. 야, 근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시간 계산을 해봤더니 네. 보통 한 10시가 좀 넘어서 만약에 끝나고 이래저래 하면은 그 12시인데 야구장에 지금 12시 경기니까 와, 또 거의 뭐 잠잘 시간이 이게 선수들이 아침에 밥 일어나면 먹고 또- 씻고 네, 네, 네. 와. 아, 그래서 정말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경기인데 사실. 어쩌면 약간 더블헤더 느낌 같은 느낌이 들 수도 더블헤더 있겠다. 맞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다고 일본전을 처음부터 그럴 수가 포기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맞아요. 네. 저 그래서 이게 잘못 본 건가 12시가 아니라 2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KBO 리그도 전날 저녁 6시 반 7시 경기를 하고 나서 다음날 2시 경기가 있으면은 선수들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지상파 중계를 선수들이 싫어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하잖아요. 더 심한 12시 경기. 12시 경기면 또 국제 대회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대만전인데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될 것 같고 맞아요. 사실 또 많이 만나본 상대입니다. 뭐 네. 구린 루이 양도 린 위민 뭐 아시안 게임 때부터 저는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대만 우리 상대 선발 투수가 그쵸. 린 이위민이 나오면 꼭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만약 이번 대회까지 린 위민이 호투를 펼치면 그냥 천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아시안 게임 때 2차례 예선전과 결승전 등판했고 프리미어 12 때도 던졌습니다. 어떻게 좀 천적 관계에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심수창 의원님은 이런 상황이 왜 지속되는 걸까요? 천적 박용택 관계는- 이대영을 상대로 잡아냈던 기억입니다. 일단 뭐 천적 관계는 마음 편하죠 상대방은. 예, 왜냐면 내 공을 좀 못 친다? 그럼 좀 안정감이 들죠. 투수는. 그리고 반대로 타자들은 더 쫓기는 입장이 될 거고.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보통 그런데 수창이한테 쫓기고 그런 마음이 들죠. 아니 그건 뭐 전혀 그렇진 않죠.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형이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좀 강하고 그런 거죠. 친분이 없는 사람들은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약간 그 불쌍한 캐릭터라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번 대면 대표팀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좀 오래 대표팀에 나왔던 선수들이 아니라 좀 젊은 투수들 위주로 많이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낯선 이름들이 많아요. 좀 그런 선수들, 특히 해외파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원래 대만은 그러니까 외국 국적의 선수를 하진 않았었는데 맞아요. 이번에 이제 조너선 롱 선수랑 이제 스튜어트 페어 차일드 선수. 그러니까 요 선수들이 근데 지금 트리플 A에서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에서 상당한 장타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요 선수들이 또 이제 좀 어렵게 좀 합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대만 하면 사실 생각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일본 하면 좋은 투수력, 네. 대만 하면 힘 있는 타선 이런 걸 맞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도 상당히 좀 힘 있는 타선의 좀 대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제 해외파 선수들이 네. 가세를 했지만 맞아요. 팀 칼라는 비슷하다.
또 이제 위협적인 타자 좀 꼽아보자면 또 어떤 선수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맞아요. 천재셴 선수가 계속 나오고 지금 프리미어 12 때도 국가대표 주장으로 활약을 펼쳤었고요. 네네. 그리고 WBC 예선을 거칠 때 프리미어 12와 간격이 되게 짧았기 때문에 대부분 프리미어 12 우승 멤버들이 참가를 안 할 때도 천재셴 선수가 자청해서 나갔더라고요. 그런 리더십까지 발휘하고 있고 천재셴 하면은 국제대회에서 교타자기는 하지만 네. 항상 중요한 순간에 한 방으로 해결했던 경험이 팀의 구심점을 잡고 있고 네. 최근에 달라졌던 게 용태기 형이 세대 교체가 많이 됐다고 그렇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해외파뿐만 아니라 트리플 A에서 활약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일본 MPB랑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투수 쪽에서 MPB에 진출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대만 야구 하면은 한 방 터트리는 타선을 맞아요, 생각했다면 지금은 약간 상향 평준화된 투타 균형이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멤버만 봤을 때는. 디테일함이 좀 생겼죠 대만 야구도. 예전에 좀 수비도 투박하고 그래서 뭐 내야 땅볼, 뭐 번트 이렇게 약간 작은 야구를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쪽에서 수준이 확 높아지니까 쉽게 뚫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다면 이제 대만에서는 우리나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만의 에이스가 우리나라 경기에 선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린 위민이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약간 아, 그런 오히려 마음이 좋겠다? 있어요. 시러 씨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또 리니민 선수가 출루만 된다면 투구폼이 진짜 크거든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맞아요. 움직이기가 지금 유지현 좋아요. 감독님이라면 그 약점을 좀 파고들지 않을까. 걸려?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좀 답답한 게 있었어요. 너무 움직임이 없는데 네. 투수들이 크게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걸 좀 흔들어주면은 초반에 한번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예선전에 등판해서 4대 0으로 대만이 이겼고요. 네. 결승전에서 2대 0으로 우리가 이겼는데 네. 용태기 형 중계 방송 하셨잖아요. 비가 왔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흔들렸어요. 거기서 이제 제구를 잡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저는 구린 루이양 사실은 구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가장 좀 좋은 투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외에 항상 한국 타자들의 어떤 뭔가 맞을 것 같아 이런 투수들 있잖아요. 공이 좋긴 하지만 네. 오히려 리니민 같은 선수들보다는 훨씬 우리가 좀 이 정도는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해서 사대가 맞는. 뭔가 맞는 뭐 투구폼 깨끗하고 아주 뭔가 좀 강한 공을 던지지만 좀 정직하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공들을 던지기 때문에 저는 구린 양이 나오면은 진짜 한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만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라인업에 이제 우타자 힘 있는 타자들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굉장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 해설에 있어서 어떤 초심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부정적인 부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브린 루이안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되겠어. 조심해야 돼요. 그냥 리니민 나와야죠, 리니민. 아니 너무 좋아요. 폼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조심하니까 첸진포가 창타이샤는. 첸진포가 아직 안 들어왔나? 아, 그럼요. 지난 WBC 대회에 비해서 투수 구성을 이렇게 보잖아요. 네. 평균 구속이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도 종전 대표팀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대만도 굉장히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좀 젊은 선수들을 위주로 해서 특히. 아마 이때쯤 되면은 이제 3차전까지 하고 나면은 8강 진출에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가대표 경기하면 항상 뭐가 있냐면은 경우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놈의 킹우의 수. 이 킹우의 수가 아마 이 4차전 호주전에서 꼭 저희는 이제 제작진은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우선 우리가 호주를 이기면 그냥 무조건 확정이 네. 돼야죠 사실은. 네, 근데 만약에 이겼을 때도 뭐 어떻게 상대 얘가 된다는 가야 거는 되고. 그건 이제 뭐 약간 뭐 대만이랑 뭔가 엮이고 엮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에 복수. 네. 호주전 보면서 경악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호주한테까지 이제 우리가 진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 제가 그때 이제 그 박찬호 위원하고 이제 중계하다가 네. 진짜로 한동안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너무 불의의 일격으로 네. 역전 홈런을 맞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첫 경기였으니까 또 예,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그럴 때 중계 방송하기 진짜 네, 힘들잖아요. 맞아요. 정적이 좀 흐를 수밖에 예, 없죠. 진짜. 그 말이 많은 박찬호 선배님이랑 용태경이 말을 못할 정도로 말을 못할 정도로. 누가 입을 뗍니까? 근데 호주 투수들도 그때 서폴드 나왔나? 그러니까 구속이 거의 145 이상 나오니까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타자들도 힘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힘이 있어가지고. 와 당연히 뭐 언더 투수들 공 못 치겠지 하지만 뭐 고영표 올라왔을 때 뭐 체인지업 이런 거 밀려 들어가면 장타 위험이 있잖아요. 홈런 3방 맞았죠? 네, 홈런 3방 맞았어요. 스리런만 2개 맞았나? 그러니까. 근데 초반에 그래 장타 허용해버리면 경기를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호주 대표팀 상대로 무조건 이제 압승해야 되지만 그 와중에 데일은 좀 안타를 쳤으면 좋겠다. 기아 팬으로서. 저는 데일 선수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좀 흔들린다고 봐요. 그래서 송구 쪽에 좀 약점이 있다고 보니까 그쪽으로 타고 간다면 좀 열심히 뛰어주면 그런 선수를 왜 굳이 아시아 쿼터까지 쓰고 데려온 거야? 아니 팀내에 뭐 박민이라든가 김규성이라든가 키울 만한 자원이 없는. 그러면서 이제 또 호주 대표팀에 또 LG에 이번에 합류한 네. 라클라 웰스 선수도 저희 이제 또 포진을 만나서 얘기하고 왔습니다. 웰스. 살살 던지라고? 아니 상당히 좀 시니컬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 명단을 보니까 좀 아는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좀 복수 열전할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호주는 사실 그 트레비스 바자나 선수, 네. 그 재작년이었죠? 그 2024년? 그때 전체 1라운드 받은 호주 선수 최초의 선수잖아요. 메이저리그 전체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라운드 1순위. 네, 그래서 그때 계약금만 895만 달러. 제가 20년 동안 번 돈이거든요. 트래비스 기아 그 트래비스 아니야? 오랜만에 했는데. 그 친구도 호주긴 해요. 그 시대에 멈춰 있어. 호주라는 팀 자체가 지난 대회에 우리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쉽지 않다. 이대영 위원 입장에서는 체코는 그 접근 방식을 좀 흔들어야 된다. 작은 틈, 수비 하나, 기동력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호주는 어떻게 접근해요? 체코보다는 좀 수준이 더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호주도 아무래도 기동력으로 좀 흔들어야 하지 않나. 세밀하냐고. 네, 세밀하게. 아직 그래도 수비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투박한 면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흔들어야 하지 않나. 뭐 유지영 감독 K 베이스볼 시리즈 친선전 일본 2경기 보니까 더블 스틸도 시도를 하고요. 한 베이스 더 가는 플레이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이제 미국 숙소, 미국 항공편 예약을 하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냥 왠지 이번엔 갈 것 같다. 왠지 이번엔 좀 갈 것 같다. 느낌이 있었어요? 느낌이 그랬어요. 왠지 그래서 내가 고생할 것 같다. 쉽지 않습니다. 됐어! 나오가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간다! 하지만 내야 되지만 쉽지 않아요. 해야 되지만 올해 마우스 입속에. 포장하실 생각 없이 편하게 작두 해설의 입장에서 보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 무조건 갑니다. 네, 그 숙소 예약할 때 기분이랑 똑같아요. 저도 뭔가 대회를 놔두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 좀 어렵겠다, 좀 올라가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100% 갈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조 2위로 8강에 올라가면 네. 도미니카 공화국이랑 붙을 확률이 그것도 쉽지 않죠. 높죠. 물론 네. 올라가고 나서 생각을 맞아요. 해야겠지만 타선만 봤을 때는 뭐 거의 이번 대회 최강이지 않을까. 어쩌면 말도 안 미국보다 더 세다라는 평이 있을 정도니까. 이번 전승하고 미국까지 가는 걸로. 네. 이미 지금 시차 적응 완료된 것 같아요. 눈은 미국의 눈을 하고 있어요. 어제 들어왔어요? 아 미국에서 어제 와가지고 시차가. 그렇다면 두 분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몇 승 몇 패? 저도 3승 1패. 네. 뭐 이왕이면 전승이면 좋겠지만 네. 뭐 최소한의 3승 1패. 근데 내 얘기 궁금해요? 네 한번 해주세요. 용태경은 궁금해요? 1승 3패. 1승 3패. 아니 어느 팀도 쉬운 팀이 없어요.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오랜만에 또 저희 KBS 스포츠 유튜브를 찾아주신 소감 한마디씩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 처음으로 이제 수창이 형이랑 용태경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네. 뭐 옛날 얘기도 좀 나왔고 이런 분석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너무 재밌었고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파이터 의원님. 네, 뭐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입니다. 입스의 위험이 오고 있어. 마우스 입술 제대로 못했다. 좋은 방송이에요. 네, 정말 승승장구.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세 분이
우리나라 현재 대표하는 야구 예능 출연자신데 그렇죠. 다 건승하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구 팬들을 위해서. 진짜 미안하다. 맞네. 유일하게 지금. 그 캐릭터가 고갈이 되지 않아요. 왜 샘솟아. 좋은 사람이야.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둘의 합이 어떨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WBC 때 야구 팬 여러분들이 이 둘의 조합을 보고 KBS 채널을 꼭 시청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데 벌써 채널 돌리시지 말고 안 불러줄까봐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멘트. 야 역시 알아. 후반에 강해야 하거든요. 채널 돌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역시 내가 아까 그 라인업에 다 한국 사람들 넣을 때도 다 나왔어. 한국 방송의 남자들. 이대영, 박용택 둘의 조합 기대해 주세요. 몸조심히 미국까지 갔다가 늦게 오시는 걸로 네. 목표로 제발. 10경기 하고 오시죠. 쉽지 않아요. 야구는 쉬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쉽지 않을 WBC. 우리 거국적으로 클로징은 WBC는 KBS로 네. 마무리할까요? 그러시죠. 네. 선창해 주시면 저희가 네. 여러분, WBC는 KBS!